네, 그럼 저희 용기인과 드림 고전그리스 문법 3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30회차. 30회차니까 먼저 일정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수업일이 언제냐면은 조금 예상보다 빠른데 앞으로 네 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네 번 하고 끝낼 거예요. 즉 7월 6일이 이제 마지막 날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7월 13일부터 이제 제가 유럽에서 이제 연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유럽에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도 쉬고 저도 쉬고 하는 기간으로 생각해서 네, 7월 13일부터는 이제 7월 13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은 수업이 없고요. 7월 6일까지 하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조금 이제 저번에 1학기 때 저희가 18회차 했고 이번에도 18회차를 나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서 다행히 7월 6일에 34회차예요. 그래서 34회로 마무리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돌아오냐? 8월 8월 언제 돌아오더라? 8월 20일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한 5주 정도 있다가 오는데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는데 한다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하면 하는 건데요.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마쳤으니까 한 달 동안 까먹지 마시고 까먹지 말고 열심히 복습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리스어를 읽어봐야겠죠. 그리스어 문헌을 읽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지만 뭐든 괜찮은 문헌을 골라서 읽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대표적인 저작들을 좀 발췌해 놓은 교재 같은 거를 읽어도 되고요. 아무튼 실제로 그리스어 문헌을 읽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급 문법 뗐으니까 이제 초중급으로 올라가서 산문으로 운문은 아직 어려우실 거고요. 산문으로 이제 강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가급적 참여를 하셔서 계속해서 기껏 배운 1년 내내 기껏 배운 이 그리스어 실력이 초기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할 거냐? 제가 8월 말쯤에 돌아오니까 한 일주일 쉬고 9월 초정부터 아마도 9월 초쯤부터 재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시간 좀 가지시고 더위가 조금 가면은 가지 않겠지만 여전히 9월 초면 아직 더울 것 같지만 네 그때쯤 다시 뵙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쉬면은 이제 다시 일할 때 너무 하기가 싫어서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이제 잘 그게 일이 안 잡히는 게 너무 좀 싫어가지고 안 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이제 힘들어져서 네 그래서 잘 쉬고 잘 놀고 좀 이렇게 체력을 잘 쌓은 다음에 다시 잡으면은 처음에는 확실히 좀 따라가기 어려운데 뭐 일이든 공부든 금방 돌아와요. 금방 리듬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8월 7, 8월 그 시간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네, 일정 관련해서는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오늘 뭐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희구법 배우고 저번에 접속법 배웠죠. 이제 접속법에 이어서 오늘 희구법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속법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접속법 형태들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속법이 쓰이는 용법들, 뭐 이제 주절에서 쓰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속절에서 쓰일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목적절이라던가 그런 문법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 검토를 하면서 독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1, 2번이 그러면 이제 유진님이셨죠? 유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호 소크라테스 델레겐 돈 알론 안트로폰 디아페레인 카토돈 호이멘 스토신 힌 에스티오신 아우토스 데스티에이 히나스데. 어, 해석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어떤 이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좋아요. 디아페레인을 뛰어나다라고 하신 거죠? 네. 네, 네네네, 좋습니다. 뛰어나다라고 하셔도 되고, 뭐뭐 다르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는 건지는 이제 좀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르다고 말하는 건지, 좀 겸손하게 그건 좀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호소크라테스가 이제 주어고요. 주동사는 엘레겐이죠. 그래서 미완료 직설법이죠. 레고 동사의.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곤 했다. 지속적인 과거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거 시제 나오면은 아오리스트인지 미완료인지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건 과거의 습관일 때는 뭐 하곤 했다라고 번역하면 되지만 뭐 꼭 그런 과거의 습관이 아닌 경우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어 미완료는 그냥 어떤 내러티브 속에서 쓰일 수 있어요. 내러티브 속에서 배경을 여는 듯한 느낌. 뭐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결과를 아우리스트로 말해줄 때 그 전의 행동들은 미완료로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느낌을 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쓰일 때는 좀 한국어로 번역하기 힘들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원문을 읽는 그리스어 원문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이를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는 했다. 뭐라고? 디아페레인. 여기서는 간접화법 부정사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간접화법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안 표시돼 있으면은 이렇게 호소크라테스 엘레겐하고 디아페레인이 나왔으니까 디아페레인의 의미상 주어인 대격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이거는 주어랑 똑같구나. 주어가 주어에 대해서 나는 뭐뭐 한다고 말하는 거는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또는 뛰어나다고 뭐와 다르다고 또는 알론 안트로폰 이때 속격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거는 뭐뭐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고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속격의 이미지가 멀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격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어떤 점에서 까토손 즉 까타호손이에요. 까타호손 원래는 이제 까따라는 이 전치사를 쓴 건데 뒤에 호손이라는 기시금이 붙어 있는 모음이 왔으니까 까트로 바꾼 겁니다. 까토손 이렇게 쓰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 돼요. 자, 어떤 점에서냐면 자, 호이맨 아우토스 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유진님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요. 호이맨 호이대가 돼야 돼요. 아, 네. 근데 여기 아, 주어를 잘 보시면 앞에는 호이맨하고 스도신이니까 이건 3인칭 복수예요. 호의가 왔으니까 3인칭 복수 쓰겠죠. 근데 뒤에는 잘 보시면은 아우토스 대로 주격이 바뀌었고 동사도 STA입니다. STA면은 인칭이 어떻게 되죠? 어, 제 S, 생각에는 네, STO 동사죠. 기본형은. 2인칭 단수인 것 같습니다. 2인칭은 STA스. 아, 네, 여러분 직설법 복습하십시오. 네. 직설법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형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STO, STA스, STA, STO맨, STA 때 STU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STA는 3인칭 단수예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이때 STA의 주어는 누굴까요? 3인칭 단수니까 아우토스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우토스는 이때 누굴 가리키죠? 대명사인데 그냥 저 사람 아닐까요? 저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소크라테스인가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아우토스는 3인칭 대명사로 쓸 때는 주격 외에만 써요. 주격 외에 쓸 때, 즉 속격, 역격, 대격일 때만 아우토스는 3인칭 대명사로 기능합니다. 주격일 때는 그 주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또 himself처럼 그러니까 다른 뭐뭐와 상관없이 그 사람 혼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라는 뉘앙스를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는 따로 안 밝혀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우토스를 쓰는 거는 그 주어를 밝혔을 때 아우토스를 첨가했을 때 추가되는 뉘앙스가 뭐냐? 독립성이에요. 자립성, 독립성. 그 사람은 또는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 혼자서 그 사람만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우토스 대가 들어가는 거는 호이맨이랑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자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그 헤아우토스라고 써도 되는데 저희 저번에 배웠던 제기대명사 헤아우토스를 사실 쓰는 게 더 맞는 문장인데 헤아우토스를 아우토스로 쓸 때도 많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헤아우토스가 맞는데 헤아우토스를 아우토스로 써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호임에는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빼고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산다 뭐 하려고 ST 오신 자 ST 오신이니까 이거는 접속법입니다. 기술법이면 ST 오신이겠죠. ST 오신 그다음에 자기는 STA 먹는다 뭐 하기에 히나 제 그래서 이것도 접속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고 자기는 살기 위해 먹는다 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 볼 때 항상 이제 배울 건 사실 다 배웠어요. 오늘 희국법만 배우고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 배우면은 여러분이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는데 문제는 이제 동사를 봤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동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시제 봐야 되고 태 봐야 되고 서법 봐야 되고 인칭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STA 본 순간 이거는 아,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구나. 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로 나오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네 개를 내가 채운다. 네 개의 박스가 무조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이제 내 멋대로 채우고 넘어가거든요. 박스가 없으니까. 박스가 있고 내 머릿속에 그 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해볼까요? 넵, 헤메이스, 따오따, 미모메따. 저는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달지는 말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세고멘은 직설법이에요. 프세고 동사고 뒤에 그냥 오멘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현재 시제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들 그것들을 자 이제 따오따가 하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의 선행사인데 뭐 선행사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뭐 이렇게 열심히 옵니다. 사실 타오타는 여기서 없어도 돼요. 보통 사실 안 써요. 그냥 합세고멘, 헤메이스, 미모메타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타오타는 사실 안 들어가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매 미모 메타에서 미모 메타에 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미메오마이예요. 미메오마이. 그러니까 직설법이면은 미무 메타가 됐겠죠. 이제 미메 오 메타니까 에랑 오랑 축약돼서 미무 메타가 돼야 되는데 미모가 왔다는 거는 이제 그 접속법에서는 연결어미 세마틱 바월이 장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메타면은 오메타가 돼요. 그 오메타에서 그 오는 이 에랑 축약됐을 때 그냥 오로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미모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메타 하면은 1인칭 복수의 접속법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주절에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유의 접속. 저희 저번에 배웠던 권유의 접속법이에요. 주로 1인칭 복수 형태로 많이 쓰이는. 뭐뭐 하자.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인 매가 붙어서 우가 붙으면 안 됩니다. 접속법이기 때문에. 매가 붙어서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죠. 매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제 이 멘안드로스라는 사람도 아주 매우 영향력 있었던 희극 작가인데 뭐 단편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뭐 당연히 온전히 전해지는 작품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이제 소실이 됐는데 뭐 이제 그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자기가 비난하는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또 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3, 4번을 그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죠? 장지혜님이신가요? 네, 아, 저예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ainin aku ete panta, hinameden agnoete ton genomenon, allasafos eidete peri auton.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모든 것을 듣는다. 당신들은 일어나는 일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희나를 쓴 이유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다 평서문처럼 번역이 됐죠. 음, 희나가 있으면은 뭐가 도입되는 거냐면 목적절이 도입되는 거죠. 즉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은 다 뭐뭐 하기 위해서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기 맞아요. 위해서일까요? 그때 이제 알지 못, 우리말로는 이제 not A but B니까 뭐뭐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not A but B가 대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메덴 아그노에테라서 헷갈리는데 메덴 아그노에테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예요. 아그노에오가 무지하다니까. 네,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에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메덴이 부정어니까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메덴 알라 하면은 not A but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라를 붙이는 게 맞는데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 연결돼서 통하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알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고 여기서는 모든 것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번역할 때는 이러고 이렇도록 이렇게 됩니다. 좀 헷갈리는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부정어기 때문에 매 알라로 쓴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주절부터 읽어볼게요. 까이 뉴인 아쿠에 때 맞다. 그러니까 지금 까이 뉴인 그리고 지금 아쿠에 때는 아까 이제 직설법으로 번역해 주셨어요. 듣고 있다. 너희들은 듣고 있다. 그것도 됩니다. 이제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되죠. 형태상 이제 아쿠에 때는 둘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명령법이에요. 사실 인칭 복수를 직설법으로 쓸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황상 뭐 언어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상 여러분을 불렀으면
여러분은 이런 걸 하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르고 났으면 뭐 해라. 어떻게 해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지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 하고 있네요. 라고 잘 말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쿠에테가 이런 직설법 또는 명령법이 될 수 있는 2인칭 복수 형태는 명령법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항상 문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빈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또는 모든 것을 들어라. 뭐뭐 하도록 희나가 들어가는 거죠. 희나가 나왔으면 여러분 무조건 목적절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희나는 그냥 그 뜻입니다. 원래 뭐뭐 하기 위해서 희나라는. 그리고 이제 뒤에 접속법이 나와요. 접속법이 나오는데 아그노에 때 아그노에오 동사가 이제 무지하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직설법이었다면 아그노에 에때 붙어가지고 아그노에이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속법이니까 아그노에에다가 에때의 연결 모음인 앞에 있는 에가 장음 에가 돼요. 그러면은 에랑 이 어간 끝에 있는 에는 합쳐졌을 때 그냥 에로 흡수됩니다. 아까 오도 그랬듯이. 그래서 아그노에 때가 돼요. 그래서 아그노에 때 돈 게노메논. 자, 이 돈 게노메논의 속격은 어디에 붙는 거냐면 메덴에 붙습니다. 즉 nothing of what happen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이렇게 되죠. 자, 게노메논은 게노메노스가 뭐냐면 기그노마이 동사 되다 뭐 일어나다 벌어지다 어떤 사건이 기그노마이 동사의 아오리스트 중간태 분사 형태입니다. 게노메노스. 근데 그거를 이제 중성 복수로 써서 게노메나 하면은 일어난 일, 즉 사건 같은 뜻이 돼요. 그걸 이제 복수 속격으로 쓰는 겁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따 게노메나라는 식으로. 그래서 일어난 일의 아무것도, 일어난 일들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메덴이니까. 그래서 사포스, 정확하게, 이제 잘, 분명하게, 에이데 때. 에이데 동사는 이제 오이다 동사가 돼요. 그래서 오이다 동사의 이제 능동태 접속법이 인칭 복수 형태가 에이데 때가 됩니다. 그래서 페리 아우톤 그것들에 관해서 이 아우톤은 뭐냐면 당연히 돈 게노메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알게끔 모든 것을 들어라. 잘 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 접속법 이렇게 쓰이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가는 곳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 그러면 4번 해볼까요? 네. Sinas dikaioterum blapso, etus eme adicesantas. 나는 나한테 해를 입힌 누군가보다 더 정의로운 누군가들을 해칠 것인가? 칠 것인가? 자, 디카이오테론 성수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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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깨달은 비교급인, 맞아요. 비교급은 맞아요. 비교급은 맞아요. 1인칭인가요? 아, 어, 1인칭이 아니지. 네. 일격? 일격일 수도 있죠. 형태상으로는. 근데 네, 이제 형태상은 주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주격이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 네, 주어가 나죠. 그래서 네. 이제 디카이오테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디카이오테로스 같은 게 와야 되겠죠. 음, 그럼 이건 뭘까? 그러면 네, 뭘까요? 사격이요? 어쿠자티브? 어쿠자티브겠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근데 어쿠자티브면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남성일 수도 있고 남성 단수 대격보 네. 디카이오테론이고 중성 단수 대격보 디카이오테론입니다.
저는 이게 띠나스를 수식하는 걸로 그렇죠. 봤거든요. 아까 이제 더 정의로운 사람들로 해석하셨죠.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티나스가 남성 복수 대격이기 때문에 디카이오 때 루스가 되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보니까 부사라고 돼 있네요. 비교급 부사. 맞아요. 이제 옆에서 하지만 이게 비교급 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디카이오 테로스라는 비교급 형태는 자 이제 복습입니다. 비교급 형태는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는 중성 단수 대격 형태로 쓰면은 부사가 돼요. 뭐뭐 하게, 뭐뭐 하게. 최상급 형태는 중성 복수, 중성 복수 대격 형태, 즉 뭐뭐 아로 끝나는 형태이죠. 디카이오 타타처럼. 그래서 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면 부사가 디카이오스예요. 오메가 넣어서. 비교급 형태는 디카이오 테로스, 디카이오 테라, 디카이오 테론인데 부사는 디카이오 테론. 최상급은 디카이오 타토스, 디카이오 타테, 디카이오 타톤인데 부사 형태는 디카이오 타타가 되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사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직역을 하면요. 띠나스는 여기서 띠나스라는 앞에 있는 악센트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에선 반영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what persons가 됩니다. 그러니까 who가 돼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의문사예요. 그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someone이 아니라 who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블랍소는 블랍토 동사가 이제 블랍토 동사가 해치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블랍토였다면 이제 현재 접수법이 된대요. 이거는 블랍소기 때문에 에블랍사에 있는 블랍스라는 아우리스트 어간을 쓴 거예요. 이거 아우리스트 접속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미래 접속법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 미래 접속법이 아니 미래 직설법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둘 다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백 접속법 배웠으니까 접속법입니다. 그래서 아우리스트 접속법 1인칭 단수 형태예요. 미래 직설법이면은 정말 좀 해칠까? 약간 이런 느낌. 해칠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더 정의롭게 해치는 게 누굴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블랍소가 이제 아우리스 접속법이면 해쳐야 할까? 약간 좀 더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번에 배웠던 뭐냐면 숙고의 의문문, 숙고적 접속법, 델리베러티브 서브정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인칭 단수나 1인칭 단수 써도 되고 1인칭 복수를 써도 되고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가 또는 뭐뭐 할 것인가, 뭐뭐 했어야 하는가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접속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랍소, 내가 해칠 것인가, 해쳐야 하는가, 피나스, 누군가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아니면 투스 에메 아디케 산타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스 에메 아디케 산타스니까 이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아디케오 동사죠. 아디케오 동사니까 아디케 산타스 하면은 이건 아오리스트 분사가 됩니다. 아오리스트 분사니까 나한테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의 의미가 들어가요. 완료상의 의미가 들어가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나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왜 나에게냐면 에메가 이제 아디케 산타스의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어떤 사람들을 내가 해치야 하겠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해를 입히는 게 가장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네. 나한테 불의를 준 사람들을 해쳐야지 다른 사람 해치면 안 된다. 가장 정의롭게 내가 누군가들을 이제 해치려면은 나한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해쳐야 된다라는. 즉, 이 애는 디카이오 때 론이라는 비교급 부사에 걸리는 애예요. 근데 비교 대상이 뭐냐? 띠나스랑 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불의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정의롭게 해치겠는가? 즉, 나한테 불의를 준 사람들을 해치는 게 가장 정의롭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어떤 그리스어 표현이에요. 부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사를 써준 다음에 더 정의롭게 해친다.
근데 그 비교 대상을 이렇게 두 개 놓고 애로 연결하고. 그래서 약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뭔가 딱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스어 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법 내용을 많이 배워서 설명할 게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알아야 되는 문법 내용들이 뭐냐? 띠나스, 의문 대명사 보셔야 되고요. 디카이오 때론 형용사 비교급 보셔야 되고요. 블랍소, 아오리스트 접속법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급과 사용되는 보셔야 되고, 투스 아디케산타스에서는 분사 보셔야 돼요. 분사인데 아오리스트 분사.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다는 게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고비를 넘어가는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잘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특유의 어떤 어법이라던가 논리라던가 좀 그런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다 보면 된다. 네, 이 문장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질문이 그 투스 에메 아디케 산타스가 그 투스랑 아디케 산타스 사이에 에메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어, 일단 투스 아디케산타스 밖으로 나오는 것보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밖으로 나와도 에메가 이제 투스 앞으로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뒤로 가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사랑 분사 또는 관사랑 형용사처럼 관사랑 어떤 다른 성분이 붙어서 세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세트를 보충해주는 다른 말들은 이 세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 할 때도 예를 들면은 호이 뭐 안트로포이 한 다음에 뭐 어떤 아테나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면은 뭐 호이 그 다음에 안트로포이 한 다음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엔 어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엔 어쩌고를 호이 안트로포이 밖에 놓는 것보다 안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밖에 있으면은 이게 그 명사구 세트에 연결되는 건지 동사랑 연결되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관사 명사 이렇게 세트가 있으면은 또는 관사 형용사 같은 세트가 있으면은 그걸 보충해주는 다른 문구들은 다른 단어들은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서도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는. 투스 아디케산타스가 하나의 세트니까 아디케산타스에 딸려오는 목적어인 에메는 사이에 넣어줘. 이것도 조금 그리스어 특유의 어떤 어순입니다. 보통 사이에 넣어주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사이에 넣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런 구문이 나오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운데 있는 거는 사실 나중에 해석하고 일단 관사 나오면 관사랑 연결된 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투스 같은 여러분들 사실 정관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정관사가 왜냐면 식별이 쉬워요. 가장 식별이 쉽고 형태적으로 대표잖아요. 사실은 1, 2변화 그 대표니까 그 명사 변화 형태의 규칙의 대표니까 그것부터 보이거든요. 보다 보면은 그럼 이제 관사를 본 다음에 뭘 보냐? 관사랑 연결된 애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관사랑 연결된 애 사이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막 엄청 뭐가 막 들어가고 목적절도 들어가고 왜냐면 이거는 아디케산타스는 분사지만 분사라는 건 결국 동사의 한 변형태니까 동사면은 얼마든지 이거에 목적절이 연결돼도 되고 조건절이 뭐 연결돼도 되고 다 돼요. 동사에 연결될 수 있는 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빼고 연결된 애부터 찾게 돼요. 그리고 연결된 애 어떻게 찾냐? 투스가 남성 복수 대격이니까 중간에 나오는 애들 중에 남성 복수 대격을 최대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하나하나 이 동사가 지금
아디케 산타스, 아디케오 동사가 쓰였으니까 뭔가 목적어가 오겠구나, 대격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 지식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5, 6번을 이제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 pater epimenos opos ener agathos 어, menoime enancasse me panta ta Homeru epe Matein kai nun dinaimen an Iliada ulen kai Odyssean apo stomatus eipein.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신경 쓰시며 내가 호메로스의 모든 서사시를 배우게끔 강요하셨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지금 나는 일리아스 전체와 오디세이아 전체를 암기해서, 그러니까 암송할 수 있을 법하다. 네,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접속법이 아니라 희구법이 쓰였습니다. 오늘 이제 희구법 배울 거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맨 끝에 살짝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습 문제도 넣은 건데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시제 연결 배웠어요. consecutio temporum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하는 sequence of tense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시제 일치라고 해요, 보통 우리말로는. 한국어 교과서 같은 곳에서. 근데 사실 일치라는 거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제 연결. 즉 1차 시제가 주절이면은 접속법. 그게 2차 시제로 오면은 희구법.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이게 일반적인 거고, 뭐 당연히 이거에 어떤 예외가 있거나 규칙이 좀 다르거나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종속절에서 주절 종속절 관계에서 주절 1차 시제에 대해서 종속절의 접속법이 쓰였으면 그게 주절 시제가 2차 시제로 내려오면 접속법은 희구법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보시면은 호바테르 에피멜 루메노스 호포스 아네르 아가토스게 노이멘이라고 하면은 에피멜루 메노스. 일단 여러분은 메노스를 본 순간 이거는 분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메노스 중간태 분사. 그리고 이제 이거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단어를 찾아보면 에피멜레오 마이 중간태 동사예요. 원래부터가. 즉 능동태가 없고 중간태로 쓰이는 동사로서 돌보다, 신경 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신경 쓰면서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사는 동사의 변형태예요. 형용사가 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요. 동사에 붙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목적절이 분사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포스 이하 하도록 신경 쓰면서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포스 이하는 보시면은 아네르 아가토스 게 노이멘이라고 나와요. 게 노이멘. 그리고 게 노이멘은 뭐냐면 오늘 배울 거지만 1인칭 단수 희구법이에요. 옵타티브. 게 노이멘 중간태고요. 중간태 1인칭 단수 희구법이에요. 근데 목적절이고 에피멜루메노스가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 에피멜레오마이니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면은 이거 접속법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전민규님 왜 희구법이 쓰였는지 아시나요? 혹시 왜 희구법이 그건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제가 있겠네요.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좀 불확실하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음. 불확실한 추측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희구법은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접속법이랑 희구법이랑
교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하면 접수법 쓰고, 좀 더 불확실하면 희구법 쓰고, 이렇게 내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차 시제, 2차 시제,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규칙을 설명할 때 이제 이게 과거로 보내면은 그게 좀 더 불확실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희구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거지, 그 확실성의 정도를 화자가 달리한다고 해서 그걸 자유롭게 항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희구법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사에서는 첫 번째로 시제의 가치를 찾으시면 안 돼요. 시제의 가치를 찾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의 가치만 있어요. 분사에서는 현재 분사와 아오리스트 분사의 차이는 상만 있어요. 시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언제나 절대 시제는, 즉 이게 과거의 얘기인지 미래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는 주절의 시제만 보셔야 돼요. 분사를 보는 게 아니라. 분사는 그래서 현재 분사 쓰이면 주절의 시제와 동시, 아오리스트 시제 쓰이면 주절의 시제보다 선행, 미래 분사 쓰이면 주절의 시제보다 후행. 즉 주절의 시제가 절대 시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절의 시제를 봤더니 에낭가세라는 아오리스트예요. 이거는 아낭카스도 동사의 에낭가세 아오리스트 동사이기 때문에 이 호빠테르 에피멜루메노스 호포스 아넬 아가토스 게노이멘에서 에피멜루메노스는 현재 분사이지만 2차 시제로 간주가 됩니다. 왜? 주절 전체가 2차 시제니까 에낭카세니까. 그래서 호포스 다음에는 희구법이 와야 돼요. 목적절 다음에 목적절이 도입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접소법이 나올 건지 희구법이 나올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할 때 결정 요인은 뭐냐? 주절의 시제인데 여기서는 주절의 시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에피멜로메노스가 아니라 에난카세를 봐야 됩니다. 전체의 시제가 이 이야기의 전체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에난카세로 표현된 과거기 때문에 걔 노이맨이라는 희구법을 써야 된다. 이게 사실 독해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슬 넘어가기 때문에 호포스 나오고 뭐 접속법이 나오든 희구법이 나오든 한국인은 그냥 뭐뭐 하도록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시제를 연결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목적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려면은, 아, 여기가 2차 시제니까 이거랑 연결된 거네. 여기는 1차 시제고 이건 접수법이니까 여기랑 연결된 거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뭐 짧은 문장 볼 때는 괜찮지만 긴 문장 나오면 막 접수법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희구법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얘네들은 시제를 생각보다 자유롭게 써요. 이거는 정말 긴 문장을 봐야 실제 문헌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문법 규칙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내려오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변칙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연습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절, 종속절의 시제를 볼 때는 주절의 2차 시제를 봐야 된다. 주절의 주동사를 봐야 된다. 에난카세를. 그래서 분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에난카세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게노이멘이 된 거예요. 게노이멘은 이제 아우리스트 희구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신경 쓰면서 강제했다. 나를 뭐 하라고? 마테인, 배우라고. 모든 빤따따 호메로 에페. 모든 호메로스의 그 시구를 배우라고 강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난카스도 동사 다음에 아체이 나온 겁니다. 마테인. 그다음에 빤따따 호메로 에페가 이제 목적어, 대격이죠. 따 호메로스 에페. 따 호메루 에페. 자, 여기도 따 에페 사이에 호메루 들어가잖아요. 호메로스의 소사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호메로스의 이것도 따 에페가 어, 따 에페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까이 뉴인, 디나이멘 안, 일리아다 홀렌, 까이 오디세이안, 아포스토마토 세이페인. 그래서 나는 일리아스 전체를 그리고 오디세이아 전체를, 홀레는 뭐 사실상 뒤에 다 붙는 겁니다. 뒤에도 붙는 겁니다. 아포스토마토스 에이페인,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입만 가지고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암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해도 입으로 술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이 디나이맨 안은 포텐셜 옵타티브 옆에 써 있는데 포텐셜 옵타티브라는 가능적 희구법이라고 하는 포텐셜 옵타티브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희구법 플러스 안이라는 이건 파티클인데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을 붙입니다. 희구법 플러스 안을 쓰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법도 하다라는 뜻. 근데 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그냥 뭐 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해하면 할 수 있다라는 번역으로 하면 맞아요. 맞는데 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뭐 내가 이렇게 뭐 조동사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왜 굳이 뭐 XST 같은 거 쓰지 않고 왜 희구법 플러스 안을 쓰냐? 이거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누가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뒤나마이 에이페인이라고 하면은 나 할 수 있어. 라고 딱 이렇게 단언하는 느낌이라면 근데 이런 말 단언하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꼭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누군가 혹시 나한테 하라고 하려면은 외워볼 수 있어. 정도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뒤나이맨 한이라는 희구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물러나가지고 약간은 예의 바르게 말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옵타티브의 느낌입니다. 그냥 이제 번역할 때 기계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희구법을 쓰는 문맥이란 건 이 그런 문맥인 거예요. 뭔가 예의를 차리면서 말하는 거, 조금 겸양을 넣어서 말하는 거, 또는 약간 그러니까 확실성을 죽이는 게 이제 예의를 차려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정말 일본은 희구법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디나이맨 안 같은 표현을 쓰는 맥락이란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최근에 뭐였지? 그리스도 정말 교토처럼 말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거절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파이노라고 하나?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에파이네오가 아니었나?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동사인가 보다. 그 거절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 참 좋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칭찬한다. 나는 칭찬한다. I praise it 같은 그런 동사를 쓰면은 그러니까 말로는 그거 되게 좋다. 그거 정말 좋다. 나 그거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토처럼 말하는 화법이 그리스에도 역시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약간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의외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장소도 많지 않고 원래 그렇잖아요. 다들 뭐 서로한테 그렇게까지 굳이 상처를 주고 솔직하게 말할 것까지는 또 없으니까 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화법들이 발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희구법의 맥락은 접속법도 포함해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냥 이제 확실성을 낮춘다라는 게 정말로 확실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확실성을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화법이에요, 화법. 서법이라는 거는 무드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면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 분위기를 위한 표현인 겁니다. 네, 그러면 6번 넘어가 볼까요? 예. Tudo carin panta pratumen opus mete argumen mete tarbumen.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뚜뚜는 사실 포포스의 내용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행한다. 그 무엇의 내용을 뚜뚜의 내용을 뒤에 이제 포스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뚜까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카린이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에서 온 건데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고 항상 뒤에 놓입니다. 그래서 뒤에 놓여서 앞에 속격 명사 오고 속격 플러스 카린 하면은 이것 때문에라는 표현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 영어의 for something's sake 이거랑 똑같은 표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 뭐냐면 호포스 메테 알고오멘 메테 따르보오멘 하면은 이제 알게오가 고통을 느끼다 따르베오가 두려워하다 겁내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메테니까 이제 보스 엔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더 노어가 되겠죠. 이제 부정이니까.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이죠.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제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뭐 본질적인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고통이나 두려움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7, 8번 넘어가 볼까요? 유지수님이죠? 네, 7번부터 되겠습니다. 네, 스페우데, 플루테인, 메, 타퀴스, 페네스, 게네. 부자가 되는 것을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가난하게 되지 않으려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해줬어요. 앞에 있는 매는 스페우데라는 2인칭 단수 명령법에 붙어서 부정 명령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라. 뭐를 플루테인 이제 부자 되는 것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따퀴스 페네스 게네 빨리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순식간에 타키스가 부사로 쓰이고요. 페네스가 이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게네 하면 이제 기그노마이 동사의 아우리스트 중간 대접소법 2인칭 단수가 됩니다. 게네 하면 그래서 너가 너가 순식간에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좀 한국어로는 부자연스럽죠. 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부자 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부정명령문이랑 부정목적절이랑 붙는 게 좀 이상하죠. 이제 이런 목적절은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아까 잘 해주신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 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fear clause 두려움의 내용을 나타내는 fear clause가 이런 용법에서 결국엔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목적절로 보는 것이 의미상 맞는데 뭐 구문상은 좀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주신 것처럼 매 같은 게 나왔을 때 용법을 잘 식별하는 것. 뒤에 동사를 보시면은 이 매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뒤에서 여기서는 명령법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부정명령. 여기는 접속법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목적절, 부정목적절. 잘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번 가볼까요? 아스가르, 오, 파울라, 프라손, 이세이, 또, 오스, 가이, 오케르, 케타이, 로스토, 포스, 히나, 네, 엘렌, 네, 따, 에르가, 아우투. 저는 모든 악한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향해 가지 않는데 자신의 일이 훌륭되지 않기 위해서다. 네, 좋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자, 여기 파울라는 뭐죠?
성수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은 중성 복수, 잠시만요. 음, 중성 복수, 제가 주격으로 했습니다. 네, 주격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플러스오는 뭐죠? 이게 분사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게, 파울라 플러스를 그냥 다 같이 이제 파울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사 안에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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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로 쓸 것인지. 근데 음, 음. 플러스온을 명사처럼 분사를 이제 명사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 플러스온을 제가 해석해서 조금 대충 넘긴 네. 감았어요. 플러스오는, 자, 그럴 때는 이제 형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플러스오는 플러스온 되면은 이제 플러스오 동사인데 플러스온이면은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현재 능동태. 그래서 플러스온, 플러스온 토스, 플러스온 띠, 막 이렇게 가죠. 플러스온이니까 이거는 남성 주격 분사입니다. 남성 주격 단수.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주격 단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에 붙어요. 호 플러스 온. 호 플러스 온 하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관사 플러스 분사 붙어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 파울라 플러스 온. 그래서 아까 잘 보신 것처럼 지금 잘 보신 것처럼 관사 분사 사이에 파울라가 들어가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파울라는 왜냐면 파울로스, 파울레, 파울론이니까 파울라 하면은 중성 복수 주격 또는 대격인데 주격은 안 되겠죠. 앞에 코가 왔으니까 남성 단수가 왔으니까 그래서 대격입니다. 즉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 파울라 플라손 하면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 뭔가 헷갈리고 잘 뭔가 안 맞으면은 형태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형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거나 뭔가 어딘가 뭉뚱그려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상, 신텍스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형태를 잘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미세이, 미워한다. 미세오 동사죠. 또 포스는 대격이고요.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 까이 우크 에르케타이, 가지 않는다. 프로스토포스, 빛을 향해서. 프로스 대격입니다. 히나메는 부정목적이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엘랭크테. 자, 엘랭크테는 엘랭코 동사의 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수동태는 딴 건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태를 일단 보셔야 돼요. 태가 들어가면 수동태 어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랭크 태는 이제 수동태, 접속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랭크 태는 아우리스트인데 아우리스트 수동태 접속법인데 이게 엘랭사인데 엘랭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엘랭크 태 하면은 그 수동태 어간이 붙을 때 앞에 그 아우리스트 거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랭크테 이렇게 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접수법이 되고 그 다음에 따 에르가 how to 자기 자신의 일들이 따 에르가는 주격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들이 폭로되지 않게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따 에르가는 중성 복수거든요. 근데 복수인데 왜 엘랭크테라는 3인칭 단수 동사를 쓰냐? 중성 복수는 3인칭 단수 동사 쓰는 게 오히려 규칙적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복수 쓰지만 사물, 특히 중성 이제 나오면은 중성 복수 나오면은 3인칭 단수를 써주는 게 오히려 규칙이기 때문에 엘랭크테라는 3인칭 단수형이 쓰입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9번, 10번 드리미님 부탁드릴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9번 하겠습니다. Doubt un povumai me posis men Heracles
hemos caletae tes neoteras daner. 나는 이것들을 두려워한다. 한편 나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가 또 다른 한편 더 젊은 여인의 남자가 되는 것을. 네, 좋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도 아까랑 비슷하게 아까 이제 뚜뚜 카린 호포스 연결된 것처럼 따오뚠 따오따겠죠. 그래서 따오따 운 포브마이 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한 다음에 따오따의 내용을 뒤에 매 플러스 접수법으로 두려움을 나타내는 fear clause로 연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대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대비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뭐뭐라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나의 남편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포시스 에모스라고 칼레타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헤라클레스가 뭐 이런 뜻이겠지만 여기서 맨대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는 걸로는 불리는 걸로는 나의 남편이라 불리는데 헤라클레스가 실제로는 데스 네오테라스 다넬 네오테라스 심지어 떼스니까 이제 떼스 보면 아셔야 되겠죠. 여성 속격 단수 정관사죠. 그리고 네오테라스로 비교급 네오스의 이제 비교급이 왔죠. 여기도 당연히 여성 단수 속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귀나이 코스 같은 거 안 나왔지만 자연스럽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젊은 여자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더 젊은 여자의라는 속격이 되어서 더 젊은 여자의 아네르 남자 아마 뒤에 생략된 동사 같은 거는 뭐 글쎄요 애겠죠. 이제 ST 동사의 접속법으로 애 같은 게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불리기로는 나의 남편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더 젊은 여자의 남자일까 봐 두렵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공통의 주어고요. 이제 포시스 에모스 그 깔레타이 나의 남편이라 불리면서도 데스네오테라스 안에 더 젊은 여자의 남편일까 두렵다. 이런 대조가 맨대로 표현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볼까요? 네, 10번 하겠습니다. 프로스토 플리아룬 메이라키온 디아투토 에이페 디오 디오 디오타 에코멘 스토마데엔 히나 플레이오나 맨 아쿠오멘 헤토나 데 레고멘. 헛소리하는 청년에게 이러한 이유로 그는 말했다. 우리는 두 귀들을 가지고 하나의 입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더 많이 듣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적게 말하기 위해서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토 풀리아룬 에이라키온. 자, 풀리아룬 보시면 이거는 분사처럼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분사예요. 중성 단수 대격 분사죠. 이제 프로스 다음에 또 메이라키온. 메이라키온이 이제 중성인데 중성 명사로 소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근데 뭐 하는 소년이냐면 플리아 레오기 때문에 중성 단수 대격 능동태 어미인 온이 붙어요. 온이 붙으면 플리아 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리아 레오 동사의 현재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 중성 단수 대격 형태가 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가서 말했다. 디아뚜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것 때문에 한 다음에 그 이유를 히나 이하로 말해주고 있죠. 이런 식의 구문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보충해주는 독일어 같은 느낌이죠. 항상 이렇게 먼저 앞에 말하고 다퓨어 다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많이 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에코맨 갖고 있는 거다. 뒤오 오다.
두 개의 귀를, 자, 오또는 이제 우스, 오또스, 오또스가 이제 속격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격 복수로 쓰면은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오따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귀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리고 스토마 대 hen. 근데 여기서는 이 대는 좀 더 대조를 잘 살리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다. 무슨 이유냐면 플레이오나멘 아쿠오멘 헤토나 대 레고멘, 즉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때 플레이오나 헤토나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적은 것에 대해서 더 적은이 아니에요. 두 개 놓고 많이 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거는 좀 많이 하라고 라는 뜻인 겁니다. 플레이오나멘 아쿠오멘 헤토나 대 레고멘. 플레이오나 헤토나 둘 다 중성 복수고요. 중성 복수고 이때는 그냥 형용사가 중성 복수화돼서 그냥 일반적인 명사, 일반적인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그다음에 더 적은 것들을. 근데 대비는 많은 것, 더 많은 것, 적은 것,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그리고 아쿠 오멘, 여기도 오 있으니까 접수법이에요. 여기도 레고맨, 여기도 오 있으니까 접수법입니다. 키나 다음에 접수법 쓰인 거죠.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아직 이해 안 가신 점 있으신가요? 네, 오늘 좀 두께 보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뒤쪽에 오면은 설명할 게 많아지고 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그 학습량은 늘어나는데 학습해야 할 양은 늘어나는데 아직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똑같이 주어지지만 점점 양은 늘어나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느라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음,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하되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볼 때 꼼꼼히 최대한 이제 꼼꼼히 신텍스상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면 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정확하게 왜 여기서 이 형태가 쓰였고 왜 이 형태는 어떤 형태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해서 동사든 그 명사든 형용사든 뭐든 이게 무슨 형태고 이게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생기고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통사적으로 마지막으로 의미적으로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다 챙겨야지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건 이상적인 거고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예측하고 뭐 아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구문이 들어가야지라고 당연히 예측하면서 있는 거고 뭐 100% 제로 베이스에서 쌓아 올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문장을 읽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태 알고, 그다음에 구문 알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접수법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희구법 나갈 거예요. 희구법은 이제 좀 얘기를 했으니까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형태를 좀 일단은 희구법 주요 특징은 현재 아오리스트 완료가 있어요. 접속법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래도 있어요. 사실은. 미래도 있는데 이건 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도 접속법에서도 그랬지만 드물게 나타나고 미래 시제는 드물뿐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 한정돼 있어요. 간접화법 구문이라는 구문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랑 아오리스트가 주되게 쓰이고 드물게 완료랑 미래 시제 희구법이 쓰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법과 마찬가지로 직설법에서의 시제 가치는 없고 순수한 상적 가치만 같습니다. 즉 변할 때 2차 시제로 변해도 아우리스트 희구법을 써도 애는 안 붙어요. 앞에 있는 가음 같은 건 안 붙어요. 그거는 시제 가치만 나타내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희구법은 뭘로 식별되냐?
섭법 모음 이오따, 섭법 모음 이 또는 이에로 식별됩니다. 이랑 이에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공존할 때도 있고요.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교체되면서 쓰입니다. 둘 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섭법 모음 이 또는 이에. 그 다음에 희구법은 2차 시제 인칭 어미를 가져요. 2차 시제 인칭 어미. 자, 그리고 3인칭 복수 능동태는 N 변형. 현재 및 미래 직설법에서 사용되는 이건 왜 붙였지? 이거는 잘못 붙인 것 같아요. 2차 시제 인칭 어미를 갖습니다. 2차 시제 인칭 어미를 사용되는데 3인칭 복수 능동태는 2차 시제 인칭 어미가 on이거든요. on, a 폰처럼. 근데 n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2차 시제 인칭어미 규칙적으로 적용되는데 3인칭 복수 능동태에서는 on이 아니거나 n이 쓰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태 1인칭 단수 형태는 특이하게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n 같은 거 써야 되는데 on으로 가지 않고 아세마틱 프라이머리 엔딩 미 이게 뭐냐면 미동사예요. 미동사에서 쓰이는 미입니다. 그래서 그 미를 가져요. 그래서 오이미가 되거나 아이미가 돼. 여기서 오이미 아이미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희구법에서 메인 패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오이 희구법, 아이 희구법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로 오이 희구법은 모음 융합이 아닌 케이스에서 현재 시제 희구법, 그리고 미래 시제 희구법, 그리고 강변화 어리스트 희구법에서 쓰입니다. 근데 사실 이 I를 보셨을 때 약변화 어리스트에서 계속해서 R을 그 연결모음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약변화 어리스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약변화 아오리스트에서 어감 모음이 아가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아로 연결모음을 가지면 그건 아오리스트에서 쓰입니다. 약변화 아오리스트에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오이희구법은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로 아고라고 하면은 아고임이 여기는 이제 불규칙 능동태 1인칭 단수 형태니까 그다음에 아고이스 아고이 아고이맨 아고이떼 아고이엔 이렇게 돼.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안 붙습니다. 그냥 아고이에 미 붙고 스 붙고 안 붙고 엔, 맨, 때, 엔 이렇게 붙은 거예요. 능동태는. 그다음에 중간태는 아고이 맨, 아고이 오. 원래는 소예요. 소인데 모음 사이에는 시그마 사라지면서 오만 남습니다. 아고이 맨, 아고이 오, 아고이 또, 그다음에 아고이 메타, 아고이 스테, 아고인 또 이렇게 되죠. 미완료에서 보는 그 2차 시제 인칭업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능동 희구법에서는 미래 시제 어간에 붙이면 돼요. 악소이미, 악소이미, 악소이스, 악소이, 악소이맨, 악소이대, 악소이엔 이렇게 합니다. 중간태도 마찬가지예요. 악소이맨이니까 악소이맨, 악소이오, 악소이또, 악소이메타, 악소이스테, 악소인또 이렇게 하는. 강변화 어리스트 능동 희구법 마찬가지입니다. 어간에다가 오이 붙이면 돼요. 아가고이미, 아가고이스, 아가고이, 아가고이맨, 아가고이테, 아가고이엔. 중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화 아우리스 어간에 오이 붙이고 중간 그 2차 시제 인칭 오이 붙이면 돼요. 아가고이맨, 아가고이오, 아가고이또, 아가고이메타, 아가고이스테, 아가고인토 이렇게 된다. 조심하셔야 될 거. 3인칭 단수어미 오이는 장모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리세시브 할 때 이렇게 악센트 리세시브 고려할 때 장모음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 희구법. 아이는 약변화 아오리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리오면은 아오리스트 어간이 리사로 가죠. 그러니까 리스라는 어간에 연결모음 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칭음이 붙었는데 똑같아요. 어간에다가 아 붙고 섭법음이 이 붙어서 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 사이미, 위 사이스, 위 사이, 위 사이맨, 위 사이때, 위 세이안, 위 사이엔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규칙이에요.
오른쪽이 규칙이에요. 근데 아티카 방언에서는 희한하게 2인칭, 3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복수 여기에서는 대한 형태로 리사이스가 아니라 리세이아스, 리사이가 아니라 리세이엔, 리사이엔이 아니라 리세이안 이걸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면서 이 형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는데 변형이었어요. 그래서 리세이에 이쪽이 훨씬 더 익숙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중간태도 똑같이 가면 됩니다. 리사이맨, 리사이오, 리사이토, 리사이메타, 리사이스테, 리사인토. 자,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희구법의 어미는 이제 장모음으로 간주가 돼요. 오이랑 아이는 장모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어미 아이도 장모음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아오리스트 능동태 부정사, 약변화 아오리스트 능동태 부정사도 아이로 끝나요. 근데 거기는 페널티메이트에 항상 그 서컴플렉스를 붙입니다. 위 사이 이렇게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이, 위 사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i는 단모음 취급, 여기에 이제 서컴플렉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위 사이 여기에서는 장모음 취급되니까 위 하고 어큐트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악센트로 구별돼요. 어리스트 능동태 부정사랑.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악센트까지 알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위 사이랑 위 사이가 각각 아우리스트 능동태 부정사인지 아우리스트 어 뭐냐 능동태 3인칭 단수인지 희구법 3인칭 단수인지는 그 악센트를 봐야지 구별이 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보통은 뭐 구문을 보면 사실 구분이 돼요. 왜냐면 희구법이 나오려면은 주동사여야 되니까. 주동사가 미리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나온다? 이거는 부정사겠다. 라고 뭐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텍스 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개가 같이 놀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완벽하게 하면 당연히 이상적이에요. 내가 형태도 완벽하게 알고 신텍스도 완벽하게 하고 의미 파악도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제 이 세 개를 열심히 최대한 굴려가지고 세 개의 합이 100%가 되도록 최대한 만들어야겠죠. 또 이제 형태가 안 되면은 신텍스로 채우고, 신텍스가 안 되면은 의미로 채우고, 의미가 안 되면은 다시 형태로 돌아가고, 항상 이 세 개를 돌면서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게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괴롭지만 괴롭습니다. 괴로운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뭐 최대한 괴로운 걸 싫어하진 않으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동사가 조금 정말 좀 희한하게 복잡해요. 희한하게 복잡하고 약간은 동사마다 너무 타입이 좀 달라가지고 잘 이렇게 그룹으로 잘 안 묶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시제 어간에 서법 모음 이가 바로 추가된다. 그리고 어간의 끝모음과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지금 뭐냐면은 미동사들은 어간에 모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티땜이면은 태, 디돔이면은 도, 뭐 히스템이면은 스테 이런 식으로 스타, 네 스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티템이 보세요. 티템이 보시면은 티테까지 이제 어간이고 티테이 엔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 티테이 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능동태 단수 형태에서는 이해를 사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하고 이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티테이가 돼야 될 것 같지만 티테이미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지만 티테이미가 안 되고 티테이엔이 됩니다. 티테이엔 그다음에 티테이에스 티테이에 테이맨 복수에서는 다시 2로 돌아가요. 그래서 티테이맨 티테이때 티테이엔 그러니까 복수에서는 서법 표지가 2 단수에서는 서법 표시가 2에 단수가 좀 더 쉽죠. 사실 단수가 훨씬 식별하기 쉽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헷갈려요. TJ맨. 뭔가 희곡법처럼 잘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히스테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타이엔, 히스타이에스, 히스타이에, 히스타이맨, 히스타이때, 히스타이에. 디도미는 디도이엔, 디도이에스, 디도이맨, 디도이맨, 디도이테, 디도이엔. 중간태는 중간태를 붙이면 됩니다. 그대로. 자, 티테이맨, 티테이오, 티테이토, 티테이메타, 티테이스테, 티테인토. 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아우리스트는 이제
아우리스트 여기. 아우리스트 액티브에서 직설법, 접속법, 희구법, 명령법 이렇게 있는데 희구법 보시면 되겠죠? 아우리스트 어간이 태예요. 태에다가 단수에서는 이에 붙여요. 이에 붙이고 뒤에 인칭어미가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테이엔, 테이에스, 테이에. 복수에서는 여기에선 대한 형태가 또 있네요. 테이에멘 또는 테이멘. 테이에 때 또는 테이 때. 테이엔. 둘 다 발견된다라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규칙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태에서는 테이멘, 테이오, 테이또, 테이메타, 테이스테, 테임토. 그래서 미동사는 사실 동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대한 형태도 같이 쓰는데 어떤 거는 대한 형태를 안 쓰고 어떤 거는 어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복수형에서 지금 2인칭 능동태 1인칭 복수 능동태에서 대한 형태가 둘 다 있죠. 테이맨, 테이맨. 근데 어떤 동사는 그렇지 않고 미동사 중에서 그냥 이 형태만 규칙 형태만 쓰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사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규칙을 외우고 대략적인 규칙, 즉 이 또는 이해가 나올 수 있다. 단수는 보통 이해가 나오고 복수에서는 이가 나오고 그리고 인칭어미는 뭐 2차 시제 인칭어미 쓴다. 뭐 정도만 사실 외워두고 식별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는 찾아가면서 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융합동사 마지막으로. 모음융합동사가 좀 복잡한데 이게 희구법 서법 어미를 서법 어간을 붙인 다음에 축약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랑 오이가 합쳐져서 오가 되고 에랑 오이가 합쳐져서 오이가 되고 오랑 오이가 합쳐져서 오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애호 동사랑 오호 동사가 희구법에서 인칭 어미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아까랑 똑같이 오이랑 오이의 활용 형태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단수에서는 이에 복수에서는 이가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선 지금 자주 쓰이는 형태를 실어놨는데 단수에서 필로이엔 이에를 쓰죠. 필로이엔, 필로이에스, 필로이에. 그 다음에 복수에서는 이를 써요. 필로이멘, 필로이테, 필로이엔. 그다음에 오호 동사도 오호 동사는 오랑 오이랑 합쳐서 그냥 오이만 남아요. 그래서 필 델로이엔, 델로이에스, 델로이에. 델로이멘, 델로이테, 델로이엔. 아오 동사는 오가 됩니다. 그래서 호로엔, 호로에스, 호로에, 호로멘, 호로테, 호로엔. 이렇게. 중간태는 필로이멘, 필로이오, 필로이토, 필로이메타, 필로이스테, 필로인토. 이건 뭐 아까랑 똑같죠. 중간태에서는 뭐 이랑 이해가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가 규칙 형태. 마지막으로 이제 악센트 주의사항 아까 봤던 건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 중에 I로 끝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아오리스트 능동태 부정사 나왔고 두 번째로 이인칭 단수 중간태 명령법 세 번째로 지금 배운 3인칭 단수 능동태 희구법 이게 나오면은 아오리스트 부정사는 페널티의 악센트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불레우사이 에우가 자음이기 때문에 이제 악센트 붙었을 때 서컴플렉스가 되고요. 필락사이 여기는 이제 아가 단음이기 때문에 어큐트가 붙고요. 리사이 여기도 리가 사실 장음이기 때문에 서컴플렉스가 붙습니다. 뺨사이 여기는 어큐트이기 때문에 뺨에 어큐트가 붙고 그래서 페널트의 악센트가 오고 페널트가 단음절이면 어큐트 장음절이면 서컴플렉스가 붙습니다. 아우리스트 능동태 부정사 2인칭 단수 아우리스트 중간태 명령법은 리세시브예요. 근데 I를 단음절 취급해요. 그래서 불레우사이면 불레우사이 필락사이면 필락사이 위사이면 위사이 팸사이면 팸사이 3인칭 단수 능동태 희구법에서는 리세시브인데 I를 장음절 취급해요. 그래서 불레우사이까지 못 가고요. 여기가 장음절이니까 하나밖에 못 가죠. 불레우사이, 필락사이, 리사이, 뺨사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사실 똑같은데
더 못 가니까. 그래서 구별이 결국엔 안 되는 경우죠. 이거는 다 똑같아요. 뭐 구별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텍스상으로. 자, 그 다음에 형태를 조금 아니 용법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빨리 나가면서 시간을 조금 그래도 넘길 것 같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용법에서 주절에서의 희구법. 저번에 봤듯이 이제 접속법 희구법을 공부할 때는 주절에서 쓰일 때랑 종속절을 쓰일 때랑 일단 그거부터 구분하는 거라고 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절에서의 희구법은 즉 독립적으로 쓰는 용법은 첫 번째는 기원의 희구법입니다. 희구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희구, 즉 뭔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원의 희구법은요, 미래의 가능한 소망에 대해서만 써요. 그러니까 꼭 미래가 아니더라도 현재에 대해서 가능한 소망, 적어도 지금 이 화자가 가능한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소망.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든 간에 화자의 생각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을 때 써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희구법 단독으로 쓰이고요. 접속사 A태 또는 A가를 씁니다. 부정은 매. A태를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희구법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문문 같은 경우에는 산문에서는 A태나 A가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A태 또 스라테우마 아피코이토 하면은 군대가 도착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피코이토 그래가지고 희구법이죠. 아우리스 희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게노이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희구법을 쓸 때는 이 소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적어도 가능한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든 간에. 에이가르 호바이스 소프로네인 만타노이. 그 소년이 절제를 배웠으면 한다. 절제를 배웠으면 좋겠다. 절제를 배우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한 희망 또는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어떻게 써야 되나? 에이테 또는 에이가르에 대해서 미완료 아우리스트 직설법을 씁니다. 이때 왜 직설법이냐? 확정됐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이미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으로서 확정이 된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설법을 써요. 자, 그래서 현재의 불가능한 소망에 대해서는 미완료 직설법을 써요. 과거의 불가능한 소망, 즉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는 아우리스트 직설법을 써요. 자, 그래서 에이테 빠렌 호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면 이 빠레이미 동사의 미완료 시제 직설법입니다. 지금 데모스테네스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에이가르 호 바이스 소프로네인 에마텐 아우리스트죠. 그래서 과거에 그 소년이 절제를 배웠었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때 그 소년이 절제를 배웠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가능적 희구법, 포텐셜 옵타티브 많이 나옵니다. 희구법 플러스 안, 그래서 가능성, 개연성, 완화된 형태의 단어 및 의견. 부정은 그래서 우예요. 이거는 매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부정 표현이 뭐냐면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개연성을 부정하고 완화된 형태의 단어를 부정해서 강화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은 우를 씁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헤데오스 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헤데오스 난 나는 헤데오스 안 휘민 레고임이 여러분께 기꺼이 말씀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주 즐거울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기꺼이 말씀드리겠다. 우데이스 안 템폴린 프로도이에. 자, 우데이스니까 이건 부정 표현입니다. 누구도 도시를 배신할 수 없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이에요. 그런 개연성조차 없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후토스 아프로네스틴 호스테 바스티스 아우톤 라디오스 안 라토이 아디콘. 자, 저번에 배웠던 후토스 호스테라는 결과 구문 나왔어요. 결과 구문. 뭐뭐 해서 뭐뭐 하다. so that 구문이죠. 후토스 아프로네스틴. 그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호스테 다음에 이제 안 라토이가 나왔습니다. 안 라토이라는 희구법 포텐셜 옵타티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스티스 모든 사람이 아우톤
안 라토이 아디콘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아디콘이 분사예요. 아디케오 동사의 주격 분사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안 라토이 그의 그 들키지 않을 것이다. 란타노 동사의 아오리스트고요. 란타노 동사는 목적어에 대해서 그 목적어가 알지 못하게 뭐뭐 하다 네, 쓴다고 했죠. 그래서 란타노 분사 대격 쓰면은 대격이 알지 못하게 분사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디오스 안 라토이 하면은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불의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써 있을 때 이 그리스어 문장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장문은 언제나 어렵죠. 또 이제 독해로 써 있는 걸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라토이아는 그래서 이제 희구법이 이렇게 쓰인다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정도다.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속절에서 희구법 볼 텐데요. 첫 번째로 2차 시절의 주절, 2차 시대 주절의 목적절은 저번에 봤어요. 시제 연결 규칙. 그냥 목적절을 한 시제 내리면 희구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2차 시제 주절에 종속된 fear claus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볼 거는 뭐냐면은 간접 화법이랑 간접 의문문. 이것도 이제 희구법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구문인데 오늘 이제 문법적으로 구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간접화법. 근데 저희 이미 간접화법 사실은 다른 형태의 간접화법 배웠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인피니티브, 아체이 쓰는 간접화법.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간접화법은 호스나 호띠라는 명사절을 사용하는 간접화법이에요. 즉 뭐뭐라는 것을 말하다, 전하다, 알고 있다, 듣는다, 배운다, 뭐뭐라는 것에 놀란다, 뭐뭐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대절 쓰고 그거의 동사나 어떤 다른 표현을 연결하는 간접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레고, 에이폰, 안겔로, 기그노스코, 모이다, 아쿠오, 만타노, 사오마츠도, 델론호티. 델론 이제 델론 에스티는 델론이 델로스가 이제 뭐뭐라는 것이 자명하다,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is obvious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라는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생각, 믿음, 그리고 페미 동사. 페미가 이제 말하다라는 뜻도 되고 주장하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게 다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입장은 이거다예요. 페미 같은 거는. 그래서 생각, 믿음, 페미 동사에서는 되게 간접화법 부정사를 취합니다. 이제 호스 호티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속절에서 이 간접화법에서 서법 시제를 어떻게 결정하냐? 1차 시제 주절에 종속된 간접화법은 직접 화법 형태의 서법 태시제를 유지해요.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문장이 원래 있었어요. 직접 화법으로. 호 바실레우스 욱 에이스 카이론 아피케토. 왕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아우리스트 직설법 중간태예요. 아피케토. 자,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내려요. 간접화법으로 가면은 주절이 생기죠. 이제 이 문장이 종속절로 들어오는 거고요. 간접화법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호띠, 호, 바실레우스, 우크, 에이스, 카이론. 다음에 동사가 아피케토가 나올지 뭘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절이 레고라는 1차 시제면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안 변합니다. 아피케토. 접수법으로 쓰지 않고 내려와요. 이것도 특이한데 사실은 다른 어떤 다른 로망서 계열 문법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특이해요. 로망서는 바뀌거든요. 문법으로 바뀌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그리스어에서. 그리스어가 좀 이런 데서 유연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기계적으로 바뀌지 않고 뭐 좀 유연하게 작동하는 편입니다. 이런 규칙들이.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아이팀의 소맨 미래 직설법 응용됩니다. 돈 포이에텐 우리는 언제나 시인을 존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구신이라는 1차 시제로 내려오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레구신 호띠 그들은 말한다. 언제나 시인을 존경할 것이라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1차 시제는. 2차 시제는 즉 여기 레구신이나 레고 부분이 2차 시제면 서법이 유지되거나 서법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동일한 시제와 태를 사용하는 희구법으로 바꿔줘요. 이때 희구법을 오블리크 옵타티브라고 합니다. 오블리크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내려왔다는 거라서 비스듬하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제 미완료나 과거 완료 시제는 직설법을 유지해요.
그리고 비현실을 나타내는 직설법은 유지돼요. 뭐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나중에 나오면은 보고요. 규칙적인 경우는 자, 호 바실레우스 에스카이론 아픽세타이 미래 직설법 중간태 쓰였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간접화법으로 전하면서 주절에 2차 시제 썼어요. 에이폰, 호띠, 다음에 뭘 써야 되냐? 호 바실레우스 에스카이론 아픽세타이 그대로 써줘도 되고 아픽소이토라고 희구법으로 써줘도 된다는 미래 희구법 중간태로 바꿔줘서 법만 바꿔주는 거. 이렇게 직설법에서 희구법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스트라테우 산토 아우리스트 직설법 중간태인데요. 에피투스 아테나이오스 그들은 아테네인들을 향해 원정을 떠났다. 에쿠사테 당신들은 들었다 라고 2차 시제 주절 나왔어요. 그러면은 호스 에스트라테우 산토 그대로 써주거나 스트라테우 사인토 아우리스트 옵타티브 중간태로 바꿔준다는 에피투스 아테나이오스 당신들은 그들이 아테네인들에 대항하여 원정을 떠났다고 들었다. 희우법으로 쓸 때가 오블리크 옵타티브 즉 비스듬히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느낌이 강해요. 직설법으로 유지할 때는 사실은 에이폰, 아쿠사테, 호띠, 에쿠사테, 호스까지는 제3자이다가 그 말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서법을 유지할 때랑 서법을 바꿀 때랑 의미가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뉘앙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그리스어 특유의 어떤 유연함이라고 해야 할지 섬세하게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 어떤 화자와 그 사건 속의 거리라고 해야 될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때랑 사건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랑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하이기나이케스 오르쿤토라는 미완료 시제를 썼을 때는 그냥 직설법으로 내려옵니다. 에피토메타 호띠 하이기나이케스 오르쿤토. 자, 이게 이제 간접화법, 그냥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들었다라는 그 뭐뭐라고라는 내용을 전하는 게 간접화법이냐면 그 간접화법의 내용이 의문에 대한 어떤 내용인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이걸 인다이렉트 퀘스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문이 이끄는 명사절이 종속된 간접화법 구문입니다. 그리고 간접화법과 동일한 서법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is가 이제 후죠. 누가 너를 부당하게 대하니? 라고 했을 때 1차 시제를 붙이면은 우코이다 this 또는 호스티스라는 이따가 볼 간접 의문 대명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세 아리케이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누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2차 시제로 갈 때는 우크 에스타 this 또는 호스티스 세 아리케이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디꼬이에라는 오블리크 옵타티브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그 다음에 호테 엘텐 호앙겔로스 전령이 언제 왔는가 1차 붙일 때는 호테 엘텐 호앙겔로스 에로타 그가 묻는다 전령이 언제 왔는지 그대로 내려오죠 2차일 때는 에로테센 그는 물었다 호테 엘텐 호앙겔로스 또는 호테 엘토이 호앙겔로스 엘토이가 올리코 옵타티브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의문사 그대로 써도 되는데 부정관계 대명사라는 걸 쓰기도 해요. 부정관계 대명사도 되고 간접 의문사도 돼요. 호스티스 부정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 whoever whatever라는 뜻입니다. 즉 호스티스 투스 노무스 리에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 whoever 이렇게 되는 거죠. 아디코세스틴 불의한 자이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호스 안 접속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약간 팁 나중에 나오는 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 대명사, 간접 의문사 또는 부정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 관계사랑 의문사가 붙은 형태예요. 호스티스, 후티노스. 그러니까 다 규칙적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호티니, 혼티나. 다 그렇죠. 관계 대명사에 부정 대명사 형태를 붙인 거예요. 호이티네스, 혼티논, 호이스티시, 후스티나스, 헤티스, 헤스티노스, 헤티니, 헨티넌, 하이디네스, 혼티논, 하이스티신, 하스티나스, 호띠, 후티노스, 호티니, 호띠, 하티나, 혼티논, 호이스티시, 하티나. 인데 사실은 이 속격, 역격 형태에서는 이거 전용 형태가 있어요. 호뚜, 호또,
호돈, 호도이스. 호뚜, 호도, 호돈, 호도이스. 그다음에 중성 복수는 핫띠나 대신 핫다, 핫다를 쓰기도 해요. 둘 다 됩니다. 약간 변칙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계사 플러스 의문사 붙이면은 그냥 그게 부정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이죠. 무엇이든 그러니까 띠스는 부정이고 호스는 관계사니까 뭐든 그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정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람바네테 하띠나 또는 하따 노라 에텔레테 가져가십시오. 무엇이든 어떤 선물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우크 에텔렌 그는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 에피트레페인 타크레마타 돈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호또 네피스테우오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희구법이 들어가죠. 왜냐면 에텔렌하고 2차 시대 갔으니까 이제 부정관계 대명사를 쓸 때도 희구법을 유사하게 서법 규칙 적용해서 희구법으로 바꿔줘. 여기는 이제 부정관계 대명사와 그 간접 의문사의 관계를 좀 설명하는 그 내용이고요. 이 중요한 거는 앞에 저희 배웠던 희구법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접속법 쓰였던 구문에서 2차 시제로 바뀔 때 시제 그 연결 규칙에 따라서 희구법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운 희구법이 쓰일 수 있는 간접화법과 간접 의문의 서법 규칙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따로 알아. 왜냐면 좀 달라요. 이 목적절 휘어 클로즈랑의 시제 규칙, 시제 연결 규칙이랑 간접화법, 간접 의문 시제 연결 규칙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서법 유지가 되니까 간접화법에서는. 그래서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접화법, 간접의문문 오늘 배운 거 꼭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희구법 형태 좀 복잡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2차 시제 인칭어미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서법 표지는 이나 이에가 붙는다는 거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서 또 1번부터 10번까지 잘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번에 봤던 그 했던 순서 역순으로 가죠. 그래서 9, 10번은 이제 유진님이고 7, 8번이 장지현님, 그 다음에 5, 6번이 전민규님, 3, 4번이 유지수님, 1, 2번이 드림이님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얼른 씻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